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진수입니다. 상하이. 네, 8월 3일 목요일 증시 브리핑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어저께 우리 살펴봤던 초전도체 있죠? LK99 관련해 가지고요. 오늘 종목들이 또 일부 종목들은 상한가 들어가기도 했는데 또 일부 종목들은 오히려 이제 차익 매물 나오면서요. 주가 쭉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초전도체 안에서도 종목들마다 좀 이렇게 주가의 향방이 좀 엇갈리는 모습이었거든요. 강한 종목은 강했고 그리고 약한 종목은 약했다.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초전도체 관련해 가지고 또 추가로 나온 소식들이 있어요. 하루 만에 나온 소식들이 있는데 뭐 저명한 과학자 중에 한 분은 이제 이 초전도체가 이제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긍정적인 의견을 피력해 주신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국내에 이 LK99 그 검증단이 이제 소집이 됐답니다. 과학자 그룹이. 그래서 그들 쪽에서 이야기할 때는 약간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건 초전도체가 아니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시장에서 이런 혼선 때문에 그래서 이제 투심이 막 이제 진짜다라고 하면은 우르르 몰려들고 아닌 것 같다 하면은 또 우르르 팔고 그럴 수밖에 없는 운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테마주들이 이런 좀 헷갈리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다. 그래서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국내에서 이제 확진자가 엄청 많이 생기고 있다는 소식이 며칠 전부터 들려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 전망으로 따지면은 8월 중에는 확진자가 일일 확진자가 6만 명에서 많게는 8만 명까지도 나온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수치죠. 이렇게 되면 다시 전 국민이 다 같이 지난번처럼 걸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까지 또 우려를 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제가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코로나가 확진자가 막 늘어나는지를 좀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요. 그게 아니라 이제 미국이나 일본, 중남미 쪽에서도 지금 확진자가 갑자기 훅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시 전 세계적으로 다시 유행을 한번 또 할라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바이오 업종이 좀 진단 키트랑 이런 애들이 오늘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코로나가 다시 시장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고 있구나. 이 부분은 우리 투자자라면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에스티팜이 이제부터 좀 본격적인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이유는 지금 현재 에스티팜이 지난번 이제 코로나 때 그 국산 RNA 그 코로나 백신 임상을 진행하고 있었잖아요. 그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이제 임상이 끝나고 결과가 10월 달쯤에 나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 코로나가 다시 확산이 되게 되면 에스티팜이 시장에서 백신 관련주로 또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니까. 근데 사실 에스티팜이 우리 코로나 백신을 만들 때는 이 백신을 잘 팔릴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기대하고 이제 코로나 임상에 들어간 게 아니었죠. 본인들이 갖고 있는 이 5 캐핑 기술, 이 캐핑을 사용해서 백신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 캐핑에 관련된 레퍼런스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게 이제 주 목적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코로나가 재창궐해서 다시 백신을 맞는 상황이 되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때는 국산으로 이렇게 국산 mRNA 치료 백신이 있으니까 굳이 화이자나 모더나에서 사올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뭐 그거와 관련돼 가지고 충분히 생각지 못했던 호재가 발생될 수도 있겠다. 뭐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코로나가 확산이 되길 바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그리고 에스팜이 꼭 코로나 확산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저는 이제 뭐 추후에 10배 이상 갈 수 있는 종목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코로나에 기대 가지고 주가 반등을 기대는 건 그거는 이제 뭐 일단은 양심적으로도 아닌 것 같고요. 근데 그 외에도 일단은 바이오 쪽이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거는 이따가 뭐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무료 문자 신청은 010-3886-1564 여기입니다. 여기에 문자 신청이라고 문자만 넣어주시면요, 여러분들께 이제 좋은 정보 있으면 메시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LK99 초전도체 관련주 이제 대장주부터 시작해서 오늘 흐름을 좀 볼까요? 먼저 선암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상한가 추가로 어제 이제 상한가 들어갔고 오늘도 추가로 상한가 들어갔는데 오늘 장중 변동폭은 좀 컸어요. 왜냐면은 이제 초전도체 관련돼서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투심에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상한가로 시작이 됐다가 장 출발하자마자 상한가 그냥 바로 들어가서 출발했다가 한번 훅 깨졌어요.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가 다시 몇 시간 동안은 계속 매매 공방이 일어나다가 이제 오늘 다시 오후에 상한가 들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런데 또 신성 델타테크도 이제 대장주라고 볼 수 있잖아요.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에는 윗꼬리다가 쭉 빠졌습니다. 윗꼬리다가 쭉 빠지는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뭐 파워로직스, 예, 얘도 급등이 나왔다가 쭉 윗꼬리 달고 빠지고, 예, 모비스, 예, 모비스 같은 경우도 윗꼬리 좀 달긴 했지만 그래도 모비스는 잘 버티면서 이제 마무리되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덕성도 오늘 추가로 상한가 들어가고, 예. 그래서 이 종목별로 흐름이 좀 달랐어요. 그래서 오늘 어떤 뉴스들이 있었는지 좀 보면은요, 일단은 긍정적인 뉴스도 있었습니다. 예. LK99 연구 참여자 초전도 현상으로밖에 설명이 안 된다. 검증이 완료된 거다. 뭐 이렇게 이제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자, 김현탁 윌리엄 앤 메리대 연구 교수인데요. 예, 이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보면 상온에서도 초전도 현상을 보인다고 주장해서 화제가 된 신물질 LK99 개발 연구에 참여한 김현탁 미국 윌리엄 앤드 메리 대학교 교수가 LK99는 초전도 현상으로밖에 설명이 되지 않는다. 예, 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뷰에서 데이터 등을 봤을 때 이미 검증이 끝났다고 본다. 지난해까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일한 김 교수가 2005년도에 구조 변화 없이 부도체가 도체로, 도체가 부도체로 바뀌는 그동안 이론으로만 존재했던 금속 절연체 전이 현상을 처음 실험적으로 관측해서 주목받은 과학자라고 합니다. 예. 2021년에는 상온 초전도 현상을 설명하고자 특정 온도와 압력 조건에 따라 물질 초전도 현상이 일어나는 임계 온도가 달라지는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을 제안해서 국제학술지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게재하기도 한 그런 교수인데요. 이 김 교수가 퀀텀 에너지 연구소가 국내 학술지 한국결정성장학회지에 낸 논문 데이터를 보고 초전도 현상이 맞다고 봤다. 그리고 자신의 연구 영역과 겹치는 연구였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금속 절연체 전이를 다르게 표현하면 절연체 혹은 초전도 금속 전이라고 한다. LK99는 구리가 도핑되기 전 단계의 절연체에서 구리가 도핑돼서 절연체 금속 전이가 일어나고 다시 금속 초전도 전이가 일어난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앞선 논문에서 저자로 등재되진 않았지만 지난달 22일 퀀텀 에너지 연구소가 논문 사전 공개 사이트 아카이브에 공개한 논문에는 저자로 이름을 올렸던 사람이고요. 아카이브는 동료평가 등 학계 검증을 아직 받지 않은 논문은 누구나 올릴 수 있는 플랫폼이다. 이번 논문에 담은 LK99의 반자성 데이터가 흑연보다 훨씬 크게 나온다면서 초전도 현상으로 설명하지 않으면 설명이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소식도 있었던 반면, 근데 이분은 이제 퀀텀 그 연구소와 어느 정도는 연이 있는 분이고요. 지금 현재 LK99 연구에도 참여를 한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말보다는 이제 완전히 외부에 있는 사람들의 말에 이제 시장에서는 좀 더 신뢰를 해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LK99 검증위에서 논문 영상에서 보이는 마이스너 효과가 없기 때문에 초전도체가 아니다라고 본다라고 이제 부정적인 이런 뉴스가 좀 나온 거예요. 여기서 보게 되면 퀀텀 에너지 연구소의 검증 샘플 요청, 논문 심사 후인 2주에서 4주의 제공 답변을 받았다. 국내 초전도체 전문가들로 구성된 한국 초전도 저온 학회가 최근 국내 한 연구소에서 상온 초전도체라고 주장한 물질 LK99를 상온 초전도체가 아닌 것으로 결론 내렸다라는 소식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유에 대해서는 초전도체의 특징인 마이스너 효과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또 이 물질을 만든 퀀텀 에너지 연구소에 검증을 위한 샘플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투관 논문이 심사 중이기 때문에 심사가 끝나는 2에서 4주 후에 받을 수 있다는 답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자, 초전도 현상에 있어서 특정 물질의 전기 저항이 없어지고 그리고 내부 자기장을 밀어내는 마이스너 효과를 보이는 것을 뜻한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근데 LK99과 관련된 영상을 보거나 또는 논문을 읽어보면 이 마이스너 효과를 보이지 않는다고 검증위에서 설명했다고 합니다. 자, 검증위는 논문에서는 완벽한 샘플이 아니라 일부만 공중부양한다라고 주장하지만 자석과 샘플 사이에 인력이 작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 반발력으로 샘플이 자석에서 멀어져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정확한 마이스너 효과라고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초전도체 관련해 가지고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따라 붙고 팔고 막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매매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요. 그래서 호재성 내용이 나오면 따라 붙고, 악재성 내용이 나왔다 싶으면 이제 팔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매매를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초전도체 관련 테마는 보긴 봐야 돼요. 보긴 보는데 일단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하면 좀 봐라. 그러니까 바이앤홀딩으로 보기보다는 트레이딩 관점. 오늘 이제 급등이 나오면 일단 먹튀하고, 그리고 다시 타이밍 봐서 다시 재진입하고, 그동안에 나오는 뉴스들 보고. 근데 뉴스가 나오고 대응하려 그러면은 너무 빠르게 움직이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뉴스 딱 뜨자마자 1분 사이에 뭐 20%씩 왔다 갔다 변동폭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좀 참고하시면서 보고요. 사실 이 초전도체와 관련된 종목들 중에 기업 내용이 튼튼한 종목들도 있긴 있어요. 예, 있긴 있는데 사실 그런 게 의미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은 게 어쨌든 초전도체 지금 현재 나오는 이야기는 일단 테마성으로 먼저 움직이는 게 맞아요. AI 같은 경우도 이수페타시스가 제일 먼저 올라가진 않았거든요. 예, 오히려 이제 국내에서 아무 상관, 챗GPT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국내 AI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막 급등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실수해주는 그 이후에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이번 이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국내에 실수해주는 없잖아요. 퀀텀밖에는. 예, 퀀텀 에너지 연구소가 실수해주가 되는 거고, 다른 회사에서 이걸 개발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어쨌든 포커스는 이 회사에 갈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 내용이 받쳐주고 실수해주다라고 볼 수 있는 종목 자체가 없다. 예, 그러니까 일단 테마주를 보되 그 테마주들도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자. 이렇게 이제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어제 말씀드렸지만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바이오 쪽이 오늘은 좀 강했는데, 예. 자, 이 기사를 보겠습니다. 다시 고개 드는 코로나 확진자 5주째 상승 중이다. 대중교통 등 마스크 자율 착용. 예. 불볕더위 속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 5만 명대까지 증가했는데 6월 26일 확진자가 5만 7천 명이었다. 1월 10일 6만 19명 이후 최다. 방역당국은 이달 중 코로나 감염병 등급이 2에서 4급 하향 조정되는데 17,000원 검사비 유료로 전환되고 병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다. 병원 전문가 방역 완화 현실과 맞지 않다. 고위험군 대상 방역 강화가 필요하다. 네, 그런데 또 제가 찾아본 내용에 따르면 지금 현재 미국이랑 일본, 뭐 중남미 등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게 우리나라만 확진자 많아졌다고 해가지고 테마가 강하게 일어나진 않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다시 한번 코로나가 확 바람이 불면 테마가 강하게 이제 일어나기 때문에 그동안 진단키트 관련주들은 일단 바닥을 바짝 길 수밖에 없었던 여건이잖아요. 근데 오늘 대거 이제 급등세가 나타났습니다. 뭐 SD 바이오센스, 예, 오늘 22% 예, 급등세가 나왔고요. 바닥권에서 거래량도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됐죠. 그리고 휴마시스, 예, 휴마시스도 26% 급등, 예, 지노믹트리, 예, 20% 급등. 그리고 시젠, 예, 시젠도 13% 급등. 예, 수젠텍, 예전에 이제 추억의 종목들이죠. 예전에 많이 이름 들어봤던 우리 코로나 때 2020년 21년 때 이때 이제 주가들이 막 올라가면서 시장의 중심에 있었던 종목들인데 이제 그 종목들이 바닥권에서 꿈틀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ST팜 같은 경우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오늘 이제 급등세가 나왔는데 ST팜 같은 경우도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주가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건 맞습니다.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일단 당장에는 만약에 코로나가 재확산되면 바이오가 움직여도 이 코로나 관련주들 먼저 수급이 들어오겠죠. 들어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ST팜이 소외를 당할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게요. 일단은 mRNA 백신이 이제 코로나 백신에 있어서는 가장 중심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ST팜이 하는 일과도 완전히 겹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이제 ST팜이 지금 현재 이미 임상하고 있는 임상이 이제 일상이 끝났죠. 그래서 데이터를 기다리고 있는 이제 코로나 백신 같은 경우도 일단 결과가 나올 건데요. 결과가 당연히 좋게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승인을 받게 되면 ST팜이 또 시장에서 상당히 크게 부각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잖아요. 아직 시장에서는 잘 모르고 있을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ST팜이 코로나 백신에 성공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시장에서 수급이 몰려들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바이오 섹터 자체가 이제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시기가 된 거라고 봐요.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이유는 그동안 바이오 섹터가 글로벌적으로 다 안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가장 큰 이유가 일단은 금리 인상 시기에 바이오는 쥐약이라는 겁니다. 금리 인상 시기에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게 바이오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가 이제 긴축 기조가 마무리된 거나 마찬가지다. 만약에 9월 달에 금리 인상이 없으면 7월 달이 마지막 금리 인상이 되는 거고, 뭐 최근에 이제 골디락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물가도 잡히고 경기도 성장하는 이런 구간으로 진입했다. 이런 기대감이 커지고 있잖아요. 어쨌든 물가만 잡히면 연준은 9월 달에도 금리 인상을 안 하고 마무리 지을 가능성이 있고요. 만에 하나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9월에 금리 인상하는 게 마지막 금리 인상이지 않습니까? 뭐 이런 걸로 본다면 이제 바이오 쪽이 수급이 완전히 비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에스트팜 들고 계신 분들 상당히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근데 뭐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전에도 기분 좋았다가 다시 또 기분 나쁘게 만들고, 기분 좋았다가 나쁘게 만들고, 이런 것도 이제 반복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중장기 투자자들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파동은 사실 의미는 없어요. 어차피 나는 2027년까지 안 보겠다라고 하면은 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 전에 어떻게 움직이든지 간에 결국 목표 지점에만 도달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사람 기분이란 것도 있고, 그리고 이걸 꼭 길게 안 보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런 박스권 매매를 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상황 보면서 뭐 코로나가 진짜로 다시 우리가 백신을 맞아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그냥 9만 원 돌파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제 단발성 이슈로 마무리되고, 그리고 확진자가 많아진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뭐 강제적으로 뭐 마스크를 쓴다거나 뭐 거리두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백신을 맞아야 된다거나 뭐 그런 이제 어떤 국가적인 조치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코로나로 예전처럼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가진 않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감안하시면서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뭐 저는 여러분들께 권장해 드리는 거는, 물론 어느 정도 올라가면 팔았다가 나중에 떨어지면 다시 사고 이런 것도 좋고요. 그리고 2027년까지 아예 그냥 묻어두고 장롱에 묻어두고 그렇게 이제 들고 가는 것을 이제 저는 권장을 해드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 성장에 맞게끔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어쨌든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종목이 꼭 에스팜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이 됐든 간에 바이오는 지금 전체적으로 다 바닥권에 있잖아요.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실 매집하기 가장 좋은 시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전만큼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그래서 뭐 바이오 섹터를 바닥권에서 이렇게 관심 있게 보는 것도 한 가지 이제 좋은 투자 전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간략하게 뭐 시장에 나온 이슈들 몇 가지만 좀 살펴봤는데요. 일단 시장 자체는 그 7월달 중반부터 시작해서 변동성이 상당히 커졌잖아요. 근데 이런 변동성은 좀 더 이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어떤 섹터가 움직일지를 그날 아침에 나오는 뉴스를 보고 판단해야 될 정도로, 그러니까 이 수급이 너무 빠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죠. 그리고 언제 뭐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무너졌다 다시 올리기도 하고, 2차 전지 빠져나와서 갑자기 초전도체가 이제 튀어나왔다가 오늘은 초전도체도 대부분 종목들이 떨어지면서 바이오가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그 시장 내 수급도 상당히 빠르게 지금 변화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날 신경을 쓰면서 뉴스를 보면서 좀 대응을 해야 되는 시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도 우리 대박이님들 참고하시면서 매매에 도움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무료 문자 신청은 010-3886-1564 여기니까요. 여기로 문자 신청이라고 메시지 보내주시면 좋은 정보 있으면 장중에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화이팅 하십시오. 대바이.